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라이벌 대 라이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라이벌 대 라이벌 첫 번째 시간은 정몽주와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개혁 정치가 정몽주 대 정도전. 1.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 정몽주.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정몽주는 고려에 성리학을 도입하는데 탁월한 공을 세웠던 학자로 완벽하게 성리학을 이해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한 뛰어난 학자로 성리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사성이었던 이색은 정몽주를 높이 평가해서 동방이학의 시조라고 칭하기도 했죠. 현재 영천에는 정몽주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문화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1357년 국민왕 6년 감시, 그러니까 일명 국자감시라고 하는데 진사를 뽑던 시험이에요. 거기서 합격을 했고 1360년 문과에 장원급제를 해서 1362년에 예문관의 검열 수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를 단순한 성리학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1363년 낭장겸 한문지후 위시승을 역임하였고요. 동북면 도지휘사 한방신의 종사관으로 종군에서 서북면에서 달려온 병마사 이성계와 함께 여진 토벌에 참가해서 공을 세웠을 정도로 군사적인 식견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성격 또한 담대하였는데 당시 외구의 침략이 심해서 무신이었던 나흥유를 일본에 보내서 화친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적장에게 붙잡혔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돌아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를 시기했던 권신들이 구주, 그러니까 현재의 일본 규슈 지역 지방의 폐가대에 가서 외구의 단속을 요청하고 와라라고 요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몽주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구주로 건너가서 고려와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외구에 붙잡혀 끌려갔던 고려 백성 수백 명을 이끌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탁월한 외교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고려를 공격할 핑계로 곡물의 세액을 높였고 5년 동안 보낸 곡물이 약속과 다르다라면서 고려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몽주가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게 되었고 증액된 곡물 세액의 삭감과 5년간 미납한 세공의 면제를 요청해서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성계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363년 이성계와 함께 여진족을 토벌한 것뿐만 아니고 1380년에 조전 원수로 이성계를 따라서 전라도 운봉에 가서 왜구를 토벌하기도 했고요. 1383년에 동북면 조전 원수로 함경도에 침구한 왜구를 격퇴할 때도 이성계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1389년 이성계가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왕위에 앉히는 일에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다만 점차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여는 데에 욕심을 보이면서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관직에 있으면 백성을 보살피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빈민구제 기관인 의창을 세우기도 했고요. 서울에는 오부학당,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서 유학 보급에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몽주는 시문과 시화 작성에도 능했는데 그의 문집인 포은집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일종의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리학에 대해서도 빠삭했고 군사적인 식견도 높고 성격도 담대했고
글도 잘 썼고 또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많았고 또 학당들을 세워가지고 유학을 보급시키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새 왕조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 이성계의 뒤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1등 공신이 바로 정도전이었죠. 경상도 봉화 지역의 토착 세력인 향리 집안에서 1342년에 태어났고요. 정몽주와 함께 목은 이색의 수하에서 동문수학을 했던 사이입니다. 1360년 공민왕 9년에 성균시에 합격을 했고 2년 후에 같은 진사시에 합격을 해서 충주사록 전교주부 통례문지후를 역임했습니다. 1375년 우왕 1년에 권신이었던 이이님, 경복홍 등이 친원 배명 정책에 반대를 하다가 유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정몽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직한 것과는 달리 오랫동안 유랑 생활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회방을 놓았고 이때부터 정도전은 고려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3년 9년에 걸친 긴 유랑 생활을 정리할 겸 황산대첩으로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른 이성계를 찾아가면서 처음으로 그와 만남을 갖게 되었죠. 1384년 전교 부령으로 성절사 정몽주의 서장관이 되어서 명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성균 쇠주, 지제교, 남양부사 등을 역임했고 이성계의 청거로 성균관 대사성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88년 6월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실권을 장악하자 밀직부사로 승진해서 조준 등과 함께 전제 개혁안에 적극 건의를 했고 조민수 등 구세력을 제거하면서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닦아냅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이후 평생의 동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수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고향에서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고 이후 이성계의 편에서 조선 건국에 힘을 썼습니다. 고려를 지켜내려는 세력을 몰아내고 전제개혁을 단행해서 조선 개국을 추진했고요. 조선 건국의 주역으로서 궁궐의 위치를 정하고 궁과 문의 모든 칭호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유학의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선의 행정과 군사, 외교 전반 등에서 공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도전도 정몽주 못지않은 천재였고 결국 위화도 회군 이후에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맞서는 그런 어떤 라이벌의 단계로 접어든 거죠. 온건파 정몽주 대 개혁파 정도전.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몽주와 정도전은 스승인 이색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을 했던 동지입니다. 관직에 올라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이 역사적 소용돌이를 동시대에 느꼈고 성리학을 수학한 사대부들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고려 말의 권문세족의 설득력 없는 통치 제도를 갈아엎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학구적인 사대부 계층이 주도하는 유교적인 이상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동지를 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이는 개혁에는 동조하되 개혁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깔고 개혁해야 한다라는 온건파적인 입장이었고 정도전은 한마디로 모두 갈아엎는 개혁을 추진한 개혁파의 입장이었습니다. 현 시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치적 대립과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정몽주의 경우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왕석을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벽난도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조준 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몽주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위급함을 구해서 그날 밤으로 다시 개성에 돌아오게 하는 한편, 역으로 정몽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죠. 정몽주도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 상황을 엿보려고 이성계를 문병해서 이성계의 포섭, 하여가, 이성계가 포섭하는 하여가를 거절하고 단심가로 거절을 했죠. 다시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식객이었던 조영규 등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정도전의 경우에는 조선이 건국된 뒤에 지나치게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건국 초기부터 이성계의 한양 천도에 반대했던 그는 결국 이성계의 뜻을 따라서 한양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명나라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요동을 정벌하겠다면서 왕실 인물들과 개국 공신들이 지니고 있던 사병을 정규군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정도전에게 반대하는 인물들도 늘어났는데, 그 와중에 막내였던 이방석을 세자로 취대하면서 이방원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요동 정보를 가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세웠던 나라가 조선인데, 요동 정보를 다시 추진한 것도 그렇지만 성리학을 내세우던 정도전이 적장자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방석을 세자로 추대했던 것은 완벽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불륜이다 이거죠. 결국 이방원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을 살해합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뜻은 같았던 고려 말의 두 선비는 이렇게 한 명의 야심과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라이벌의 생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벌 대 라이벌 첫 번째 인물들로 정몽주와 정도전의 어떤 생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맞섰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